네, 스리생 3화에서 간질한 부분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이익준 선생님 외래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제 완치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보통 이제 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보통은 5년을 얘기를 하고 저도 실제로 100% 완치는 이제 5년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초반 2년 동안 재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5년이 있으면은 매년 재발 비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 첫 번째 1년과 2년 사이에 재발할 비율이 훨씬 높고 2년이 넘어가면은 한꺼풀 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한시름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그래서 조정석 선생님도 아마 2년이 넘었을 때 지금 이렇게 조금 완치됐다는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간암 환자분들 보통 그 어떤 간암 치료를 하고 나서 2년 될 때까지는 뭐 3개월 간격으로 굉장히 자주 검사를 하다가 2년이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텀을 3개월이 아니라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조금 늘리기도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 의료진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환자분이 병원 오시기 전에 잠 못 잤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사실 제가 의사 입장일 때는 잘 몰랐는데 바꿔서 환자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CT를 찍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외래 진료실 들어가면 차라리 마음이 괜찮은데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듣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결과 기다리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하려고 하는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GRWR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간 크기가 다르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제 환자분 일화를 얘기를 해 드리면 저희 환자분이 이제 한 100kg에서 110kg 사이 정도 되세요. 조금 비만하신 편이고 체구가 조금 있으신데 이 환자분한테 원래 누나분이 이식을 해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나는 몸무게가 40kg 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40kg의 간을 110kg인 사람한테 넣게 되면은 이 간은 제대로 일을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GRWR은 그겁니다. 체구가 비슷해야 간 크기도 비슷하니까 조금 더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 간을 많이 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을 많이 떼게 되면 그 40kg인 분은 간을 많이 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 간으로 안 되니까 뭐 두 사람 간을 이식을 받자 뭐 이런 얘기도 인제 잠깐 나오는 게 크기가 다를 때 주로 인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간 이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형입니다. 1 차적으로는 혈액형이 맞아야 간 이식 대기든 뭐 기증이든 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사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제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내 간이 아니니까 남의 간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게 생겨서 다시 그 이식 받은 간을 못 쓰게 될 확률이 쪼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의 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은 되게 현실인데요. 우주랑 이익종 선생님 밥을 먹다가 이 게스트릭 베릭스 블리딩이라면서 응급 콜을 받고 가잖아요. 이거 참 여기는 왜 외과가 콜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맥류 출혈이 나타나면 보통 소화기 내과로 콜이 옵니다. 저도 보통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에 당직 설 때 주로 이런 콜을 받게 되고요. 아마 이 정맥류 출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번에 영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피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냥 이게 시시각각으로 피가 막 뿜어요. 뿜으면서 그 순간순간 환자분의 혈압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응급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든 뭘 하든 정맥류 출혈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뛰어가게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빠른 내시경적으로 혹시 지혈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뭐 밥 먹다가 뭐 심지어 데이트하다가 아니면 부모님 집에 있다가 이런 정맥류 출혈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숟가락 놓고 바로 뛰어나간 적이 꽤 많이 됩니다. 심한 적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제 환자분 중에 간 이식을 인제 가서 그 환자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장 이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환자분이 정맥류 출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정맥류 출혈이 났다." 근데 정맥류 출혈이 이식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맥류 출혈이 났다는 거는 피가 글로 인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식 수술 자체가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혈관을 연결을 했는데 엉뚱한 피가 가야 될 간이 아니라 그런 정맥류 쪽으로 피가 나가버리게 되면 이식받은 간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수술장으로 내시경 기계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장면 보면은 환자분 이렇게 팔 벌리고 누워 있잖아요. 팔 위에서는 인제 마취과 선생님이 인공호흡 이거 관리하고 계시고 저는 인제 그 사이로 내시경 들어가서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서는 배가 열린 채로 이식을 하고 있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시술도 잘 돼서 환자분은 건강하게 지금 외래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경화 환자분들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급사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정맥류 출혈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정맥류 출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도정맥류가 있고 위정맥류가 있고 각각에 따라서 인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꼭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제 그 우리 이식을 해 주시려는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이 사진 보고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사진 보고 '이분이 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요새는 환자분들 이제 문 열고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대강 '이 사람이 간 질환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알겠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 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피부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뭐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얼굴에 보여서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아드님이 간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검사에서는 이제 건강한 간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익준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때 보면은 처음에 눈을 감고 계시잖아요. 이 눈을 왜 감고 있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 추측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식받을 정도의 환자분이면 황달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눈 색깔 자체가 아주 노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뭐 이 흰자위가 아예 노랗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흰자위 노랗게 하는 거는 분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공막을 노랗게 해 주는 렌즈는 아직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쪼끔 더 현실감을 위해서 사실 간이 안 좋다고 했는데 막 눈이 하얗고 이러면 쪼끔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감추려고 그냥 '눈을 감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식 얘기가 또 나와서 얘기인데 저번 화랑 마찬가지로 자식이 아버지 부모님 뭐 어머니랑 혈액형이 맞고 그다음에 이식 검사를 했을 때 맞다고 하더라도 간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자식이 간을 주는 경우가 한 20에서 30% 정도인 것 같아요. 3명 검사해서 3 명이 맞았으면은 한 분 정도는 드리고 특히나 인제 그 자식분들이 가정을 이룬 상태면은 더더욱 이식은 어렵습니다. 생계 문제도 있고 다른 또 이제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쪼끔 더 그렇고요. 다행히 인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잘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받으시는 그 부모님들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자식들 간을 또 잘 안 받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쪼끔 그래도 덜 하신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특히 아드님한테 간 받으시는 거는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많이 미안하시게 느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 몸에는 칼을 못 댄다.' 이게 정말 있으셔서 저도 정말 한참 설득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술을 못 끊던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막 계속 그래서 이제 이식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이식은 뇌사자 간 이식은 못 받으실 거고 아드님한테 간 받아야 되신다."고 "아드님 그렇게 수술하시기 쉽고 만드시냐."고 그 여쭤봤더니 그날부터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이제 요번 화는 간 질환에 대한 얘기가 쪼끔 많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기쁜 화였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간이 좀 되면은 시즌 1 에서 우리 간 질환에 대해서 나온 부분도 쪼끔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